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 로그인 폼에 대해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반응으로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백엔드가 아니라 스타일링, 즉 프론트엔드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사용하는 태그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div, he, i는 이탈릭에 관련되어 있는 인라인 태그죠. 그다음에 ul, li, a, span, hr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선 태그라고 합니다. 인풋은 입력 양식의 입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그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플렉스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떤 구역, 어떤 위치, 또 어떤 범위에서 저희가 또 얘를 반응하게 할지 이런 미디어 처리를 또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일이 코드를 쓰지는 않고요. 이미 코드를 쓴 부분들을 이제 이용해서 설명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에 가시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한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에 로그인 리졸트는 결과고요. 로그인 리졸트 CSS는 그 결과, 이 로그인 리졸트에 대한 연결 CSS입니다. 자, login.html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콘은 여기는 이런 아이콘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이콘들. 자, 이런 아이콘들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좀 이런 아이콘이네요. 두 개의 아이콘을 썼네요. 하나는 폰트 에이썸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했고요. 하나는 이제 구글 폰트를 이용한 아이콘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폰트 에이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구글을 이용한 아이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은 CSS 로그인.css로 저희가 좀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이미지입니다. 참고할 이미지. 그러니까 요 참고할 이미지를 저희가 코드를 해서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이 저희가 스타일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닫아 놓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이고야. 자, W3school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w3schools.com. 자, 거기에서 튜토리얼로 갈까요? 튜토리얼에 가게 되면 여기 아이콘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리퍼런스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한번 입력을 해야 되나.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이름이 이제 잘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자,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유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유저에 관련된 게 좀 나오겠네요. 자, 폰테이썸 O라는 부분에 여기에 FA 유저 R2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가 보시면은 A 썸의 FA 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저는 여기에
폰트의 썸 5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try it 이렇게 눌렀을 때에 자, 여기는 스크립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뭔가 가져오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 쓰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예, 폰트의 썸 CDN이라고 하는 걸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가셔서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여기는 6.7.1 CSS or min.css 저 얘를 copy URL이라고 할 걸 하겠습니다. 이거 눌러볼 거예요. 자, 이거 눌러놓고요. 자, 얘를 어디다가 넣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네요. 6.7.1 CSS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으면 얘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쓸 때는 이따가 좀 확인해 보겠지만 그때는 여기에서 저희가 요 부분을 복사해서 넣을 겁니다. 아직은 넣지 않았어요. 자, 또 하나 부분이 있네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키가 있죠. 여러분들이 봤으면 여기에 이렇게 키. 자, 요 키는 제가 여기다가 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키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도 이제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부트스트랩은 키라는 이름으로는 없네요. 뭐 다른 이름으로 아마 키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키라고 했었으니까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키 아이콘들을 좀 보여주네요. 자, 여기에 전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라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을 또 복사합니다. 여기 링크로 되어 있고요. 이건 CSS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내면 됩니다. 이때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CSS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C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CSS가 있죠. 외부 CSS가 지금 3개 쓰여져 있는데, 이때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CSS 연결은 맨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CSS를 여기서 수정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CSS를 제가 여기서 수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용자에 관련된 CSS는 하단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로그인 박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축소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로그인 박스라는 큰 박스가 바디 안에 덩그러니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생략하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박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전체를 감쌀 것을 어느 정도의 형태로 우리가 감쌀 것인지를 CSS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근데 저는 얘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CSS를 보시면 여기에 기본 필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 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캐릭터 UTF-8 인코딩을 하나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HTML 바디에는 글꼴과 색상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조금 해주셔야 될 것은 글꼴은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문서 전체에 들어가는 링크 부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문서 전체에 A 태그가 들어가는 곳에 대한 CSS를 기본으로 작성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만든 걸 보면 얘가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 사용하기로는 안 돼 있네요. 예, 이렇게 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G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입니다. 인라인에는
기준선, 위아래 기준선, 즉 세로의 기준선이 있는데 글꼴은 하단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는 상단, 맨 위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선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세로의 기준선을 전부 다 동일하게 vertical align bottom으로 제가 맞춰 놓았고요. 글꼴에 맞춰 놓은 거예요. 자, 테이블 THTD. 여기에는 지금, 테이블 THTD, 즉, 테이블 표에 관련된 것은 없지만, 나중에 또 혹이라도 쓰게 되면은, 또 작성하기가 또 그러니까 미리 얘를 설정해 놓았고요. 여기에 패딩과 마진, 기본 패딩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UL과 LI는 기본 패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진은 이제 H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있어요. 제목 태그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과 내용 사이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간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P 태그에도 관련된 것도 있고요. UL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기본적으로 패딩과 마진의 값을 갖고 있는 태그들이 있는데 그 태그들 모두 이때 별은 그런 모두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 모두의 태그는 전부 다 없애자라는 얘기예요. none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0이라고 쓰고 사용자가 원하는 패딩과 마진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박스 사이징 볼더 박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든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패딩을 주게 되면 얘가 이와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요 바깥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유저, 변경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 사이즈 볼더 박스를 하면 요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스 사이즈 볼더 박스를 만들어서 그 크기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그 크기 안으로 어떠한 여백, 사용하지 못하는 여백을 만들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스 사이징 볼더 박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로그인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박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로그인 박스. 자, 여기에 선택자, 즉, 이 앞에 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D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D 선택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ID일 땐 ID라는 샵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거기다 이름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ID 로그인 박스, DIV는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로그인 박스라고 이름 갖고 있는 ID에는 이란 뜻이에요. ID에는 너비를 100%를 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브라우저를 다 쓰겠다는 거예요. 바디의 크기를 다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맥스 위드 1280 픽셀이라고 했죠. 그 경우에는 내가 너비를 계속 늘리다가 그러니까 1280 픽셀이 아닐 때는 무조건 브라우저를 100%를 쓰다가 얘가 1280 픽셀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면 1280 픽셀의 최대 크기에 맞추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지금 이 브라우저의 크기는 128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저는 1280에 맞추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계속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브라우저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진 20픽셀 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픽셀은 뭐냐면 위아래에 대한 간격입니다. 위아래에 대한 간격. 오토는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아래는 20픽셀만큼 간격을 주고 픽셀만큼 간격을 만들고 가로는 자동으로 예,
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뭐냐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여기에 20픽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럼 모두가 다 자동이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가 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떨어진 게 좀 잠깐 보이죠? 그죠? 그만큼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얘를 이렇게 제가 테두리를 만들었는데,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아, 크기가 내가 요만큼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이구나.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얘를 이렇게 주석을 또 달아 놓았고요. 크기를 보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탭 목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 개인 회원 로그인을 누르면 개인 회원 로그인 양식이 나와야 하고 단체 회원 로그인을 누르면 단체 회원 로그인 양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두 개의 구역이 만들어질 또는 위치가 옮겨가야 할 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요 탭에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요 부분이에요. 자, 이 ID, IND와 ID 그룹, 요것은 아이디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이크로 링크라고 합니다. 어떤 구역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페이지를 이동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 HTML 또 어떠어떠한 것처럼 어떤 문서 이름의 확장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확장자가 없잖아요. 앞에다가 샵을 썼죠. 여기서 우리 샵이라는 것은 마이크로 또는 우리가 임시 뭐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샵 IND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개인 회원 로그인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그 개인 회원 로그인 구역으로 즉 IND라는 구역 만든 구역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단체 회원 로그인을 누르면 여기는 아이디가 그룹이라는 위치로 이동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저는 뭐로 만들었냐면요. 예, UL로 만들었습니다. 자, UL로 만들었고요. 물론 여기에서 UL이 아닌 DIV로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거기에 LI를 안 하고 A만 넣어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다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당연히 UL과 LI, 그리고 목록의 개념이잖아요. 탭 목록,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UL과 LI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UL 안에는 반드시 LI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UL 다음에 바로 이 LI가 아니라 A로 이렇게만 들어가면은 얘는 잘못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LI로 넣어야 되고요. 이 탭스라는 이름을 하나 씁니다. 자, UL이 여기에만 들어갈 건 아니겠죠. 또 다른 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탭스, 클래스라는 것으로 탭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여해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거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양식에 이제 디자인 스타일링을 보죠. 자, 여기에 대한 요구예요.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LI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탭스라는 부분이 있죠. 자, 탭스. 자, 탭스 너비를 제가 98%로 주었습니다. 이제 98%는 로그인 박스에서 98%의 너비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얘도 10픽셀 오토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시면 우리가 위아래는 10픽셀만큼의 공간을 두겠고 왼쪽과 오른쪽은 가운데로 배치하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리스트 스타일 타입 none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자, 리스트 스타일 타입 none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에 어떻게 붙냐면요. 자, 보실라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분리식 같은 모양이 보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리스타일, 타입, 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높이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높이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자, 60픽셀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60픽셀을 필요하다면 해놓을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 그냥 오토로 놓으시던가 아니면 작성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용에 따라서 높이가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패딩은 0을 주었습니다. 사실 0 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패딩 0을 주었으니까 사실 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위에 있는 요게 없다면 패딩 0을 좀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패딩이 자리 잡아서 내용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더 2픽셀 솔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테두리가. 요게 지금 여기 UL 탭스에 대한 띠입니다. 자, 한번 없애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얘를. 음, 자, 이렇게 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구분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플렉스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배치한다라는 의미를 디스플레이가 배치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가로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로 또는 우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플룻이라고 하는 걸 썼거든요. 플루트라는 걸 썼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그 다른 요소가 또 위로 끌어다 올립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제가 한번 플룻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즉,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열의 의미를 갖도록 합니다. 근데 쓸 때 조심할 것은 요거는 나열할, 나열될 요소의 부모에다가 사용해야 합니다. 즉, 나 자신이 지금 배치되고 싶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다 플렉스를 주면 안 되고요. 만약에 플렉스가 들어간 요소가 있다면 그 자식들, 직계 자손들을 나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UL 탭스라고 썼을 때는 여기는 요것과 요 LI와 요 LI를 우리가 가로로 나열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justify conten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가로 정렬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align items를 썼는데 얘는 세로 정렬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은 또 어디를 좀 한번 참고를 해 봐 주시면 되냐면 W3 스쿨이즈 있나요?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CSS에 가셔서 꼭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서 자, CSS에 가셔서 여기에서 어,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요구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플렉스박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컨테이너, 아이템스, 리스폰시브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천천히 보시도록 하고요.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예를 보면 이해가 될 거고요. 얘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예를 보면, 아,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Justify Content Center, 그 다음에 Online Item Center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자, 이건 지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얘를 이렇게 해놓고 얘를 주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 있죠. 그죠? 그러려면은 이전에 저희가 지금 설명했었던 거에서는 자, 플롯 레프트를 li에다가 작성을 해서 얘를 왼쪽으로 가로로 배치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를 만들어서 이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자, 얘도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만 이렇게 또 주석 따라 놓고요. 여기도 이렇게 주석 따라 놓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가로로. 자, 가로로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li의 크기가, 요 li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작게 해볼게요. 자, 20%라고 써놨습니다. 어떻게 되나? 왼쪽으로 다 몰렸죠? 그것을 나는 가운데 배치하고 싶어 할 때는 justify content를 뭘로? 센터로 주시면 가로로 가운데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자,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플렉스 하고 and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배치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스타트라고 하면은요. 자, 플렉스 스타트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센터라고 하면은 센터 가운데로 우리가 얘를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크기를 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라고 하는 거 세로 정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큰 의미는 좀 부여가 안 되겠죠. 요거는 위아래에 대한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요. 여기를 자, 인위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이제 주소를 달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걸 한번 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죠? 위로.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가운데로 배치되잖아요. 이때 가운데는 탭스에 있는 요 li들을 가운데로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a를 배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탭스. 그래서 이 탭스에다가 align items center라고 하는 걸 해주게 되면 아, 여기서 이제 li의 높이가 좀 있나 봅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높이 때문에 그래요. 이 높이는 이제 그이 플렉스 때문에 위아래를 다 차지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요 높이의 값을 저희가 한번 100%를 하지 않고 주석을 달아 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온라인 아이템즈는 센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자, 플렉스 스타트. 그러면 위로 올라갔죠, 지금. 네. 엔드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죠. 얘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얘를 물로 센터로 집어넣으면 그 구역의 가운데로 오게 만들죠.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저희가 한번 조정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플렉스를 해 놓은 겁니다. 플렉스.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A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게 돼서 그래. A가 지금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을 우리가 조종하게 되면 걔가 현재의 크기에서 위아래로 조정이 되거나 좌우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기본적으로 너비를 설정할 수 없다. 즉 인라인 요소는 너비로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A가 제대로 된 패딩이나 마진을 주고 싶을 땐 어떻게 써야 되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또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또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너비 100%, 높이 100%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용에 따라서예요.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만 썼다면, 그죠? 자, 보세요. 디스플레이, 자, 플렉스가 아니라 인라인, 블록. 자, 이렇게 쓰면 얘는 정상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이 아니라 아무것도 디스플레이 블록이 없다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 기본적인 디스플레이는 인라인이다. 인라인은 크기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내용의 크기에만큼만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볼더 레디우스야 뭐 테두리를 이렇게 모서리를 좀 둥글게 준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요 li는 각각요. 20%가 아니고요. 제가 50%를 주었잖아요. 높이는 여기에는 요 탭스의 높이만큼 다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S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어머나, 그렇죠? 왜 어머나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여기 A에서의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다 우리가 얘를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사님, 여기에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지 않고 아까처럼 그냥 인란 블록을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다 그러면 쓰세요. 그냥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얘를 바꿔보세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주석을 정의했다가, 그 다음에 주석이 해제됐다가, 이렇게 설정됐다, 해제됐다가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우리가 얘를, 자, 인라인 블록.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인라인이 없다면 인라인 블록이 없고 아예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무리 너비를 주어도 안 됩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픽셀로 주면 안 될까? 줘보자고요. 해도 얘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내가 내 부모의 너비의 100%를 가져간다. 즉, LI의 너비를 다 차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유는 A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는 인라인이고 인라인은 너비나 높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그래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됐네요. 즉, 어, 지금 우리는 플렉스를 주었기 때문에 얘는 성격상 뭐가 됐냐면 A 자체도 바로 블록 또는 인라인 블록화되어 버린 거예요. 블록화되어 버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justify content. 그럼 이걸 왜 썼습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만 써도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는 차이가 나요. 자, 인라인 블록. 자, 보세요. 자, 그런데 내용이 가운데 오죠. 뭐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플렉스를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텍스트 센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개인 회원 로그인은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A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A에 직계적인 내용, 그게 태그가 된다면 태그일 거고요. 내용이 되면 그냥 글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인라인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들도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패딩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딩을 정하지 않고 높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다 높이, 하이, 자, 여기다는 오늘 50픽셀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아까, 높이가 지금 제가 적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높이가 또 100%로 돼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높이를 저희가 한번 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얘를 50픽셀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얘가 위에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라인 센터를 주면 얘가 가운데 오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 그냥 얘를 100%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토와 같은 거예요. 높이가 없는 거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높이가 없는 같은 거지만 혹이라도 내가 높이를 주었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 가운데를 놓으려면 온라인 아이디 센터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이라도 내가 얘를 이렇게 안 쓰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럼 여기에 패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뭐가 높이가 필요한 거고요. 네, 높이가 이렇게 없애볼게요. 높이가 필요한 거고요. 높이가 없었을 때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가 없었을 때는 패딩으로 강제로 그 위아래 여백을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IND 뭐 액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들 활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A 중에서 첫 번째 A에는 제가 색상을 이렇게 배경색을 주었고요. 글자색은 하얀색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탭이 동작은 안 되지만 제가 얘를 딱 누르면 이 개인 회원 로그인은 비활성되어야 되고요. 단체 회원 로그인만 활성이 돼야 되거든요. 즉, 여기 클래스가 누르면 요 클래스가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여기서는 삭제가 되고 얘가 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수작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누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내가 복사 붙이기 또 잘라내서 붙이기 이렇게 수동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왜 자바스크립트로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IND와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탭스라는 요 구역, 밑에다가 이렇게 얘가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IND라고 되어 있고 ID 그룹이에요. 이거는 탭에서 요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즉, 내가 여기다가 INDS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얘는 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야 돼요. 내가 지정해서 가야 할 이름이니까 지정할 이름과 지정해서 도착해야 될 그 위치의 이름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근데 여기와 여기가 이름이 다르니까 또 각각 또 다르게 디자인하기보다는
디자인의 이름은 이 각각 똑같은 이름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이디가 같으면 안 돼요. 아이디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어떤 구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는 고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int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디자인을 같이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div 폼 그룹이라고 요거와 요거에 대한 크기를 만들어 놓았고요. width 200%, width는 100%, 볼더는 2픽셀 솔리드라고 해서 이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둘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너비를 각각 좀 설정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둘 다 보여지면 의미가 없죠. 제가 얘를 누르면 얘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얘를 클릭하면 얘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가 클릭되어져 있다. 얘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개인 회원 로그인 그룹만 나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단체 회원 로그인에 대한 이 그룹은 우리가 숨겨줘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여기에 요 그룹은 숨겨야 되잖아요. 요 그룹은.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none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숨기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돼요? 숨겨졌죠? 네. 그렇게 해놓고 어떤 또 스타일링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탭은 이렇게 좀 숨기고요. 여기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탭스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로그인 폼 그룹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요거와 같은 거죠. 요 구역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 클래스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제목. 요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은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요 폼이라고 지금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라고. 그 다음에 ID 패스 서치는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멤버 텍스트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멤버십은 우리가 회원 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기 전에 먼저 H2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보이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를 주석을 풀어 볼게요. 컨트롤 슬래시를 하면 예, 주석이 풀어집니다. 로그인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위에서 하고 밑에서 하고 저 이름이 여기에 HE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HE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름이 클래스로 로그인 타이틀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HE 태그의 클래스 이름이 로그인 타이틀이라고 지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H를 써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일부러 쓴 거고요. 여기다 얘는 이렇게 없애도 됩니다. 그런데 명시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정확하게 HE의 로그인 타이틀과 그 다음에 뭐 div 로그인 타이틀과 그거를 좀 다르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자 그냥 앞에 명시적인 태그가 없으면 어떤 태그에든 클래스 로그인 타이틀이 들어있다면 얘가 전부 다
이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he.login 타이틀이니까 얘는 he라는 태그에 클래스 이름이 로그인 타이틀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뭐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뭐 단순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마진이나 텍스트 얼라인이나 설명드렸으니까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컨트롤 S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로그인 클래스 로그인 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여기에 요 첫 번째 로그인 패스와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석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한번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달아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그인 회원, 요건 좀 지워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건 지울게요. 저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지우고. 자, 그랬더니 이건 이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왜냐면 홈이라는 것은 어떤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쓰면 내용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내용이 보이겠죠? 그리고 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HTML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양식, 폼. 네, 자, 여기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지우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트라이 yourself 하면은, 이렇게. 자, 우리가 양식을 만들려면요. 얘가 양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다. 또는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의 액션하고 페이지.php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액션이 뭐야?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에 있는 뒤에 어떤 파일 이름은 백엔드와 관련되어 있는 또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 경우에 우리가 때때로 생략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아주 아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생략했죠. 그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백엔드가 없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써 놓으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액션 하고 비언오톤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인풋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자, 필드 체크박스 뭐 되게 많죠. 그래서 체크박스, 인풋 뭐가 있고요. 자, 다른 거 보더라도 이제 이제 폼에서 어트리뷰트에서 여기에 이제 액션이 있고 뒤에 메서드라고 나오는 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메서드, get 형식과 포스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번 우리가 꼭 확인해 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론트엔드들도 또는 뭐 개발자들도 이게 각각 이제 그 전달하고 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우리가 노출도 해야 줄 필요성이 있고 주소를 또 어떤 건 노출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근데 쉽게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get은 노출해 주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서브 밑에 쓸 때에 자, 얘가 어떻게라는 요 물음표 뒤에 이름이 붙죠.
그죠? 네, 이렇게 이름. 요게, 어떤 위치에 대한 위치, 즉, 그 서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서버에, 그 전달되는 값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걔가,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아이디로 어떠한 그 비밀번호가 됐는지를 노출하면 안 되거든요.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얘가 게시 아니라 포스트라고 해놨다면, 그리고 제가 run 하고요. 다시 submit 이렇게 눌러보면 자, 이번엔 그게 안 보이죠? 자, 얘는 보이고요. 얘는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용한다고 하실 때 메서드를 그럼 뭘로 해야 될 것이냐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메서드를 뭘로 해야 돼요? 네. 메서드는 우리가 얘를 포스트로 해 놔야 하죠. 그죠? 메서드를 우리가 포스트로 이렇게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다시 써놨는데, 요거와 요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써야 하는 겁니다. get을 쓰든 포스트를 쓰든 액션의 전달할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면 그냥 액션하고 비워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생략해도 놓으셔도 되지만 액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꼭 알고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설명 좀 드렸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지울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또 됐나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풀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자, 여기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요 아이디 입력과 비밀번호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갈 구역과 요 아이디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할 구역과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전송 버튼이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갈 구역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개에 들어갈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얘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 구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아이디 그룹 여기는 두 개가 담겨져야 될 구역이 하나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구역, 두 개 구역의 그룹을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만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 패스라고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자, 로그인 폼.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좀 이거 설명 좀 이거 먼저 해 놓고 가야 되겠네. 자, 로그인 폼, 아이디 패스, 서치, 멤버 텍스트, 요거에 대한 각각의 디자인을 제가 좀 한 거죠. 자, 여기서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얘는, 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네 개의 구역을 똑같은 디자인, 또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디자인하겠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구역을 잡아놓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위치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따로따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 놓기 위해 쓴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얘를, 여기는 이제 안 보이지만, 자, 나와 있는데요. 안 보이지만 요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디자인에 관련된 거니까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안에 있는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 패스와 트랜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조금 내려갈게요. 자, 로그인 폼. 자, 로그인 폼에 플렉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디서부터냐면요. 얘가 요거예요. 자, 여기요. 자, 요거에 대한 요 자식들이 있죠.
아이디 패스와 그다음에 트랜스라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로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요소가 안에 보면은 크게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디 패스가 있고, 또 거기, 아니, 아이디 그룹이 있고, 패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우리가 적절하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를.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가 이제 아이디 패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아이디 패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트랜스가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배치하려고 플렉스를 준 거다라는 뜻이에요. 플렉스. 여기에 플렉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아이디 그룹, 패스 그룹을 한번 봐야겠죠. 그죠? 아이디 패스라는 먼저 거기다 그 요소의 크기를 잡아보겠습니다. 70픽셀이라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일단 요거를 이렇게 플렉스 한번 지워볼까요? 자,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 뭐라 써볼까요? 네.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 그룹 뭐 이렇게 자, 그 위아래로 좀 들어가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가로로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가로 배치를 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풀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는 또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요거를 가져와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키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키의 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 놓은 거고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요거는 얘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다음 인풋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입력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아이디는 글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타입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 인풋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네, 플레이스 홀드는 얘를 생략하게 되면요. 안 쓰게 되면 그 글자가 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표시해 놓도록 합니다. 플레이스홀더 맥스 랭스는요. 우리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얘를 1, 2, 3, 4, 5, 5, 6, 7, 8, 9, 0, 1,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즉, 내가 들어가야 될 그 크기를 최대 10자까지만 집어넣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돼 있을까요? 예, 1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는 10자까지 제한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는 16자까지 최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패스워드라고 해 놓았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디자인을 봐야겠죠. 그죠? 자, 그다음 디자인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봐야 되는데, 그 디자인은 여기서 한번 지켜볼게요. 자,
여기 아이디 그룹과 패스 그룹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 너비를 100% 그러면 이때 너비는 아이디 패스에 100%를 쓰겠다. 이 두 개, 요 두 개에 대한 너비를. 그 다음에 걔는 내용을 일단은 배치를 가로로 하겠다. justify content는 왼쪽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 다음 위아래는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로 하겠다. 테두리를 정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아이디 그룹. 요 아이디 그룹. 여기에, 여기 아이디 그룹. 여기에서 마진 버텀을 20픽셀 줬습니다. 안 그러면 붙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얘를 좀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요 아이디 그룹에다가 여기다 얘를 이렇게 놓고 20픽셀만큼 간격을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패딩 10픽셀. 만약에 여기서 패딩을 이렇게 놓고 한번 없애보세요.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됩니다. 네. 듣잖아요. 그럼 너무 답답하죠? 그죠? 예, 테두리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얘를 10픽셀 정도로 이렇게 여백을 주어서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두리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주석을 달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색상을 주셔도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주셔도 되는데 백그라운드보다는 아무래도 테두리로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자, I라는 것이 있어요. div id 패스는 여기에 id 패스, div라는 태그의 id 패스에 이름을 갖고 있는 I 자손 중에서 이것들의 자손 중에서 자, 여기에 자손 중에서 자손이에요.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패스하고 꺽쇠 이렇게 놓고 i라고 하면 직계 자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없어요. 직계 자손 여기는 요거와 요거거든요. 자손들이라고 하면 얘도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id 패스의 요 i 자손 i 요 i 요 i에 대해서 너비를 50픽셀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너비 값을 이제 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얘를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너비를 한번 안 줘보면 어떻게 될까? 너비 폰트 사이즈 안 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근데 뭐 이렇게 작게 해서도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뭐 그건 여러분 디자인이니까 나는 수정을 해보시고 이렇게 너비는 했는데 야 왜 크기가 안 되지? 예, 폰트 사이즈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1.5 REM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REM의 R은 루트라고 하니, 루트는 최상위 부모를 얘기해요. 최상위 부모는 요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없잖아요. 폰트 사이즈 크기가. 그럼 기본이 16픽셀이에요. 그러니까 16픽셀 곱하기 1.5를 하면, 16픽셀 곱하기 1.5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HTML에서 지정되어져 있는 기본 폰트를 기준으로 라는 뜻이에요. REM은. 근데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이 M이라고 정해놓으면 얘는 부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REM은 조상, 아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주 먼 조상, 즉 루트에서부터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저는 REM으로 했습니다. 강사님, 얘를요, EM으로 하든, REM으로 하든,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요,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HTML 바디에다가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세요. 바디에다가. 그리고 부모에다가 여기에는 요 부모 아이디 그룹에다가 크기를 지정해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상하다라고 하신다면 저한테 다시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다시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한번 제가 반응형에 관련돼서 이제 그 하나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단위에 관련돼서 그걸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자, ID 그룹과 비밀번호 그룹의 일명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ID 그룹 인풋, 쉼표, 패스 그룹 인풋,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인풋과 여기에 있는 인풋, 요것은 같은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비는 100%로, 패딩은 10픽셀로, 볼더는 테두리 없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볼더 얘를 한번 이렇게 없애보세요.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에 패딩을 없애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위드도 없애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랜스예요, 트랜스. 자, 이제 트랜스 서브밋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때 전송해야 된다. 즉, 전송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겠죠. 그죠? 기본은 이렇게 제출. 우리 한글로는 제출이라고 나올 거고요. 영어로는 서브밋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임의로 한번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풋에 관련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요 디자인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됩니다. 폰트 사이즈 EREM.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 웨이트인데요. 폰트 웨이트는 폰트의 두께감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폰트 웨이트, 볼드, 두껍게, 글자를 두껍게 이러는데요. 이 폰트 웨이트는요, 볼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엔터, 땡땡 쳐볼까요? 100부터 최대 90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얇게 뭐 라이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조금씩 두껍게 준다라고 했을 때 100, 200 이런 값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900이 일단 그래도 제일 두꺼운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한글 자체가 이제 두껍게 되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용해 보시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꼭 한번 얘가 지금 제가요, 막 이렇게 그 코딩을 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진 않았잖아요. 저는 이전의 영상에 다 코드 작성했단 말이에요.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막 오히 혼란스러운 걸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요렇게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디자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거나 삭제하거나 다르게 써보거나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룹을 형성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알아둘 건 여기에 인풋. 자, 일반적인 글자를 입력한다라고 할 땐 타입을 텍스트로 둔다. 그 다음에 그 인풋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자 할 때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걸 한다. 글자의 크기를 제한할 때는 맥스 랭스, 이렇게 민 랭스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패스워드는 그 내용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input 타입 패스워드 예를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새는 또 이게 그 숨기고 표시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일 때는 또 이것도 타입을 변화를 바꿔줘야 돼요. 타입의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직접 텍스트로 쓰고 또 어떤 데는 다시 패스워드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타입 패스워드로 버튼을 누르면 타입 텍스트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안 했으니까, 지금 나 빨리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걸 좀 빨리 접근해 보시거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기초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여러분이 약간의 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 한번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도록 하고요. 자, 다시 인풋 타입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인풋 타입 서브밋, 전송이라는 의미도 한번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좀 자세한 거는 여기에 HTML에서 여기에 이 폼에 관련된 걸 한번 잘 보세요. 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 아이디 패스 서치, 그러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거든요. 자,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추를 해보세요. 자, 아이디 패스 서치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서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색상은 아마 지금 보시면 이제 어쨌든 그러면 판단했을 때 여기에 내가 요 색상 부분은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볼드 넌을 주시면 될 텐데 밑에 있을 겁니다. 구역을 하나 설정할 거고요. 구역은 여기 이렇게 80%로 해놨고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는 인라인이고 A도 인라인이고 여기에 대한 너비나 높이를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로로 배치해야 되고 여기에 스팬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까? 어떤 CSS 속성을 써야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해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밑으로 가보시면, 자, 플렉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플렉스가 없다면, 자, 왼쪽에 들어가 있겠죠. 가운데 와야 되니까 당연히 플렉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위아래 배치를 해야 돼요. 테두리는 제가 넌을 줬어요. 아까 위에 테두리가 있었던 거는요. 여기서 넌을 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놓으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죠? 나중에 여기다 제가 얘를 넌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A는 패딩을 줬어요. 자, 이때 알아둘 거는요. 자, 여기다 패딩을 한번, 우리 패딩이 아니라 색상을 줄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칼라, 그다음에 샵, EC. 이렇게 제가 얘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패딩은 제대로 안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개인 회원 로그인, 단체 회원 로그인에 패딩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인라인 블로그 써야 되는데 인라인 블로그 쓰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그 크기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이 구역 안에. 근데 플렉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요 A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다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이렇게 써줘야 얘가 크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플렉스 써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좀 빠르게 좀 이해되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 플렉스가 쓴 플렉스가 쓴 부모 안에 있는 직계 자손들은 기본적으로 인라인 블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플렉스를 쓴 그 자손 중에 직계 자손은 그 성질이 인라인 블록으로 변환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일일이 인라인 블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렇게. 그런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좀 많이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색상도 좀 없앨까요? 그래도 얘를.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멤버 텍스트예요. 자, 여기는 수평선이 좌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수평선이 좌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걸 이렇게 주석을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네요. 아직 회원이 아닌가요? 여기에 요 HR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요 HR은 얘, 그 다음 요 HR은 얘, 그 다음에 요거는 얘. 자, 강사님 어차피 우리가 스팬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냥 아직 회원이 아닌가요? 라고만 쓰면 안 되고 왜 스팬을 썼나요? 라고 하는데요. 자, 아직 회원이 아닌가요는 다 개별적인 거잖아요. 직, 회원이라는 개별적인 거잖아요. 이걸 묶어놓지 않으면 이 구역에 대한 크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 간격들 때문이라도 내가 이만큼 간격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요 간격, 요 간격.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내용을 요 사이에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간격과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바로 스팬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아,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좀 물론 이제 뭐 어떻게도 하면 또 될 수는 있겠죠. 방법이야 뭐 제가 꼭 제가 얘기한 대로 쓰면 써야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직, 회, 원, 이라는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이 내가 어떻게 그 그룹을 시켜야만 또 되는가. 그때 그 그룹을 시킬 때 태그는 A 태그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div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서 인라인인데 스팬이라는 인라인 태그를 이용해서 없는 의미가 없는 태그를 이용해서 묶어가지고 한번 동작을 시켜본 거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죠. 볼게요. 여기 한번. 자, 텍스트. 자,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없앴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제 플렉스를 제가 한번 없애봤습니다. 그럼 여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여기를 이제 가로로 우리가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렉스를 쓴 거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주석을 달아놓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진 탑 50픽셀을 놔둘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까만 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 그 수평선이에요. 자,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가로로 놔야 되잖아요. 가로로. 가로로 놔야 되니까 뭐를 써야 됩니까? 플렉스를 써야 해요. 들어갔겠죠? 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직 회원이 아닌가요라는 내용에 맞춰서 전부 다 얘가 위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HR은 블록 속성을 갖고 있어요. 블록 기본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여기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가운데 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크기를 잡아야 돼요. 어떤 크기를? HR에 대한 크기를 잡아야 돼요. 자, 여기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 HR 1픽셀 높이를 갖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볼더는 여기서는 요게 이제 그 두께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높이,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 그 다음에 볼더 넌.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면요. 여기다가 얘를, 자, 5픽셀.
얘가 두꺼워지죠? 여기다 1픽셀. 근데 기본으로 뭐라 하냐면요. 기본으로 넌이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으로 테두리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네, 5픽셀. 네, 또 10픽셀만큼 또 줘볼까요? 더 크게. 네. 자, 지금 이게 하나의 박스예요. 박스. HR 하나의 박스인데요. 아주 얇은 박스에다가 테두리를 둘러버린 거예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더 넌으로 줘야 되고, 볼더 넌. 자, 넌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넌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없어지죠. 넌을 안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넌을 주고 높이를 어느 정도 두께감은 높이 갖고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1픽셀. 그 다음에 색상을 갖고 이제 그 배경 색상을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색상을 갖고 요거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40%라고 잡아놨어요. 그런데 40%인데 요 사이에 간격이 없네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플렉스하고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한번 줘보시면 가운데로 몰릴 거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또 저걸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얘를 자, 주석을 풀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봤을까요? 네. 자, 그런데 여기도 뭔가, 여긴 비어 있고, 여긴 좀 뭔가 좀 안 돼 있네요. 그죠? 여기서. 어, 글자도 좀 가운데 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다가 쓰셔도 돼요. 스펜 200픽셀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써볼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오른쪽이 약간 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기다 줘도 되지만 그냥 부모에다가 줘버렸단 말이에요. 부모에다가 이렇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부모의 텍스트 센터를 주었으니까 그 직계 자손 그다음에 그 아이 하위 자손들까지도 전부 다 글자는 가운데로 배치되도록 만들어 놓았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200픽셀. 여기다 더 값을 줄 수도 있겠죠. 300픽셀. 그렇게. 그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우선 200픽셀만큼만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아의 멤버십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풀어보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회원가입. 자, 그래서 회원가입.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A는, 위드 50%, 볼더 2픽셀 솔리드, 뭐 하고요. 이렇게 픽셀. 이렇게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멤버십도 잘 보시면요. 여기다 A는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A는 우리가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이 들어가야 되죠. 인라인 블록은 또 부모에다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줘야 인라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블록이라 줬다면은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선생님 이거 꼭 필요한가요? 예,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50%안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글자가 가운데 와야 되네요. 그죠? 텍스트 온라인 센터. 근데 이 회원가입 자체 이 모양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A 자체가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얘를 어떻게 가운데 오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나? 마진 부터. 안 되네요. 이게 때문에 그런가? 안 가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 인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란은 기본적으로
글자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마진 오토로 되지 않아요. 선생님, 저기 뭐 블록잖아요. 블록인데 앞에 인라인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라인처럼 가로로 나열을 하고 블록처럼 너비와 높이 패딩 마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인라인의 역할이 갑자기 블록의 역할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텍스트 라인 센터라고 써야 돼요. 보시면은 뭐 어떤 게 더 편한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쓰고 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 이 세 개를 전부 다 없애고 세 개를 다 없애고 얘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요것만 쓰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이렇게 인생 세네 개 썼던 것도 위에 부모도 컨트롤해야 되는 것들을 부모에서 전부 다 컨트롤해서 직계 자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어,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플렉스는 모든 자손들,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 자손을 컨트롤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로 자, 얘는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오죠. 얘도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기는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안 쓰면 지울까 그냥?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대로. 그죠?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얘의 디자인을 바뀔 것이냐가 바로 뭐냐면 미디어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맥스 위드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경우는요. 제가 우클릭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자, 요거 눌러서 여기다가 우리가 640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죠? 640, 130. 자, 이렇게. 자, 640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640. 여기에서, 지금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 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640, 630으로 조정이 안 되죠. 그죠? 자, 640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얘를 지금 저장이 안 돼 있다고 해 있어서, 컨트롤 S.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바뀌네. 그죠? 근데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641. 이렇게 보이는 거죠. 즉, 640까지는, 자, 이게 아하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하죠, 이하. 그죠? 예, 640 이하. 요 640, 맥스 640 픽셀이라는 것은 640 이하에서는, 640 이하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저장을 또 하고, 자, 640이라고 해놓고요.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탭이 어떻게 돼요? 위에를 바뀌어야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위에 있습니다. 위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플렉스.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자, 여기 하나 더. 자, 여기에 이제 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플렉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죠?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형태는요, 가로였잖아요. 그죠? 이게 가로였던. 그래서 얘를 세로로 바꾼다 할 때는 플렉스의 방향을 가로가 아닌 세로로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방향이 바뀐 거고요. 요게 방향이 바뀐,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로그인 폼 같은 경우에도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플렉스라고만 되어져 있죠. 방향이 그러면 가로로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죠? 예, 요거와 얘가 가로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가로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640 이하에서는 얘가 세로로 변경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디어 커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TRS 마진 탑은 얘를 지금 한 거는 이걸 안 하면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떨어져야 되 보기 좋겠죠. 그래서 따로 좀 추가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그래서, 패딩도 마찬가지로 조금 제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도, 여기 좀 내려볼게요. 예. 여기서도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여기도 좀 조정을 했어요. 예, 흠식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자, 450에서는 또 얘를 450. 꽉 채우게 해놨습니다. 150, 100%.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조금 작게 한다면은, 너무 붙었나요? 여기가? 여기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그런가요? 여기가 얘를 98%.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스팬. 요 부분이겠죠? 250 픽셀로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200 픽셀로 하면은 또 옆에 왼쪽 수평선과 오른쪽 수평선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좀 우리가 조정하기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그 크기를 조정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를 갖고 여기 워낙 내용이 작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200 픽셀이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 괜찮나요? 조금 더 작게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자, 400. 모두 괜찮네요. 그죠? 근데, 대부분 360 정도. 도 괜찮네요. 근데 아마 더 작은 사이즈는 뭐가 될까요? 300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죠? 물론 300, 그 모바일 크기가 300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기준한다면 또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450 이하에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450, 400, 350, 300, 250 뭐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여기 이렇게 맞추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해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제가 조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아마 제가 직접 다 쓰지 않고,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아 놓기도 하고, 약간씩 제가 설명하기도 하고 했을 때 또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써오면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